바위나 돌 그리는 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집에서 손에 적당한 작은 스케치북이 있어서 앉아서 휘리릭 3개 정도 바위를 펜으로 먼저 그려줬어요. 바위나 돌 같은 거 스케치할 때는 직육면체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인 느낌으로 금이 가고 갈라진 부분들을 잘 보고 묘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뼈대가 정확한 건축물이나 공상품들보다는 조금 내 멋대로 그려도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색칠을 해볼까요? 첫 번째 이 푸른빛이 도는 바위는 먼저 회색빛으로 밑색을 깔아뒀어요. 바위나 돌은 세월이 느껴지도록 색이 중첩되게 여러 겹 겹쳐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대신 색이 너무 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? 이 갈라진 틈 이 부분에 명암이 살짝 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려놓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. 고민하다가 약간 갈필로 한번 이 돌의 거친 질감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암 조금 넣은 후에 붓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쥐어짜가지고 물을 좀 빼서 일부러 거칠어 보이게 한 후에 이렇게 좀 갈필 느낌도 잘 나지 않지만 갈필의 느낌도 바위 표면으로 묘사해 줍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얇고 투명한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위에 여러 번 중첩돼서 올려주는 느낌이 바위를 색칠할 때 좋은 것 같아요. 일부러 조금 밑색을 푸른빛으로 깔고 위에 색을 좀 더 돌에 가까운 갈색빛이랑 노랑빛을 여기저기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. 그래도 은은하게 아래에 깔아두었던 밑색 부분이 보여서 좀 훨씬 더 다채롭죠? 제가 이 스케치북이 테무에서 그냥 싼 맛에 간단한 연습용으로 그냥 손 심심할 때마다 쓰려고 샀는데 평소에 쓰던 종이들처럼 번지기나 이런 종이 질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막 잘 나오진 않네요. 역시 수채화는 종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이제 그림자 그려줄 거예요. 스케치는 안 했어도 그림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피사체가 무채색이나 좀 재미없는 색깔일 때는 그림자에라도 조금 빛깔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바위는 그래도 무게감을 무겁잖아요. 묵직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림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 이 조금 복잡하게 생긴 바위는 밑색을 먼저 깔지 않고 이번에는 그림자를 먼저 칠해 볼게요. 지금 옆에서 열심히 섞고 있는데 이 색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삼원색은 아시죠? 노랑, 파랑, 빨강색 이 3개의 색깔을 섞어서 이 색을 만들었어요. 모든 색은 삼원색에서 시작되고 또 모든 색을 다 섞으면 검정이 된다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? 삼원색을 섞으면 저희는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계량기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1대1대1대 비율로 섞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완벽한 검정색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이런 오묘한 회색빛이나 조금 푸른빛 도는 무채색이 나올 거예요. 바위의 기본색은
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 세 가지 다 그렇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 위에 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바위인가에 따라서 노란빛이 더 강한, 그러니까 3대 3대 3, 그러니까 1대 1대 1 비율이 아니라 푸른색 1대, 뭐 빨간색 1대, 노란색 1.5 이런 식으로 노란빛이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끼가 있는 푸른빛이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게 색깔 조합을 해서 요모조모하게 그리시다 보면 바위 그리면서 이 색깔 섞는 이 색깔이 지금 어떤 풍경화의 모든 그림자색을 칠하기에 굉장히 좋은 오묘한 색이거든요. 이 그림자 색깔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바위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넣은 것처럼 좀 그림자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야지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. 아래가 묵직해야지. 그래서 좀 이렇게 선명한 그 경계가 지어지는 그림자도 명암도 잘 넣어줍니다. 첫 번째하고는 다르게 명암부터 넣었지만 밑색을 다시 깔아주고 또 더 강한 그림자 부분을 칠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옅게 그 태양빛이 반사된 것 같은 노란빛도 얹어줍니다. 바위는 거의 혼자만 떡하니 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. 옆에 뭐 계곡물이 흐른다든지 나무가 위에 우거져 있다든지 뭐 이끼가 있는 푸른빛이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위는 풍경 속의 하나니까 그러니까 주변 색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의 색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위에도 좀 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바위가 주인공으로 약간 뭐 흔들바위 이런 걸 주제로 삼고 그리는 경우가 그런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요. 저는 주변에 좀 물이 흐른다고 상상하면서 바위 그림자는 조금 푸른빛으로 깔아볼게요. 그림자를 깔 때도 물체와 가까운 부분은 좀 더 진하고 물체랑 멀어질수록 연해지도록 약간 기본기죠 이건. 잊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연해지도록 주의하면서 깔아줍니다. 이 스케치북 좀 많이 이상하네요. 자,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바위는 어떻게 칠해볼까요? 밑색을 먼저 깔고 그림자 넣는 방식, 그림자를 넣고 밑색을 까는 방식 두 개 다 해본 결과 저는 이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림자 부분을 먼저 깔아두고 이번에는 초록 그 삼원색 섞을 때 빨강이랑 푸른색 하면 좀 보라색 나오는 거 아시죠? 그 두 개의 비율이 좀 높으니까 이런 좀 보랏빛이 강해졌네요. 이 색은 모든 풍경화의 그림자를 그릴 때 많이 쓰는 색인 것 같아요. 노란색 좀 덜 넣으면 이렇게 푸른 보랏빛이 나오니까 이런 채도의 탁한 색을 많이 만들어 보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바위의 제일 오른쪽 부분은 확 들어가 보이도록 명암을 좀 더 진하게 넣어 볼게요. 바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, 뒤에 들어간 부분
확 깎인 부분, 그리고 거친 질감, 뭐 매끈매끈한 광택,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색깔이 딱 한 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.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렇게 깎이고 저리 깎이고 한 게 바위이기 때문에 색감도 조금씩 다 다르고,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, 또 이 제일 여기 지금 밑에 제일 이 돌은 조금 더 맑은 색깔로 좀 흰색이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또 칠해 볼게요. 이렇게 좀 다양한 변주를 주어야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돌 그릴 때는 거친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? 뭐 소금 같은 걸 뿌려 볼까? 아니면 뭐 갈필 붓을, 그러니까 붓을 또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갈필을 넣어볼까?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마지막 요 바위에는 물을 좀, 저도 뿌리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. 이렇게만 해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, 붓이 물감이 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종이나 수건 같은 걸로 가려두고, 붓에 더 열심히 위에를 더 많이 가렸어야 했겠네요. 이 뿌리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. 다 야무지게 다시 가리고, 그리고 물방울의 얇기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뿌려봅니다. 이 정도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위에까지 튀기는 거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리면 좀 괜찮죠? 이 뿌리기 기법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바위에게 있는 그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, 그렇게 고심하면서 뿌리기도 해본 건데 나쁘진 않죠? 자, 이렇게 3가지 바위 그리기 해봤어요. 그렇게 어렵지 않죠?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실까요? 쉐리 드로우,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